첼시가 큰돈 주고 데려온 선수 중에 아직 제 몫을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 윙어 미하일로 무드릭입니다. 무드릭은 살아날 수 없는 건지 첼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즌 무드릭이 이뤄온 성과를 보겠습니다. 리그에서 총 31경기에 출전했고 선발 18경기 5골에 2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스탯으로 보기에는 진짜 최악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무드릭도 1000억 넘게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4-25 시즌에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드릭의 치명적인 단점은 터치마다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어떨 땐 되게 어려운 공을 착하고 발에 붙이면서 터치하다가도 어떨 땐 정말 쉬운 공을 상대에게 헌납해버리는 매우 아쉬운 터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두에케가 수비들을 몰아놓고 무드릭에게 공을 내주는 순간인데요. 이때 무드릭이 터치하는데 이 터치 길이가 너무 길게 가면서 상대 수비에게 공을 탈취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터치 미스가 꽤나 자주 발생하는 무드릭입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비스토가 무드릭 쪽으로 공을 주는데 이 공이 바운드 되면서 무드릭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드릭 주변에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을 그냥 가슴으로 잡아놓고 다시 플레이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드릭은 자기 자리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바운드 된 공을 공중에서 발로 갖다 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이 길어서 이렇게 다리까지 깊숙하게 뻗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공은 무드릭이 다행히 가져가긴 했지만 좋을 때 무드릭과 안 좋을 때 무드릭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라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터치를 가끔씩 하는 무드릭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무드릭의 터치 자체가 마냥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공중볼 같은 건 순두부 터치하듯이 쫙 잡을 때도 있으면서 기본적인 터치할 때는 프리미어리거가 맞나 싶을 정도의 터치를 하니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터치인 거죠. 자, 이번엔 무드릭의 장점과 단점이 섞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잭슨이 공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무드릭이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잭슨에게 공을 받고 나서 무드릭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오른발 쪽으로 슈팅각을 만들어내고 슈팅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슈팅이 하늘 높이 떠버립니다. 보시면 여기서 속도 변화 주면서 수비를 제쳐서 슈팅각까지는 빠르게 만듭니다. 자신의 속도를 사용해서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슈팅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무드릭이 이렇게 오픈 찬스에서 슈팅만 유효 슈팅으로 계속 넣어줬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유효 슈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무드릭입니다. 이번엔 무드릭의 좋았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디아실이 공을 잡았을 때 무드릭이 센터백 사이로 띄워주면서 바디아실의 스루 패스를 받아줍니다. 이런 오프더블 움직임, 공간에 대한 눈치는 무드릭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공간 이해도를 살려줄 수 있는 속도라는 기술적인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뒷공간을 스피드로 이용해서 차지하는 건 무드릭이 정말 잘하는 플레이죠. 다른 장면들도 보겠습니다. 무드릭이 이렇게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공을 왼쪽으로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나오고 꽤나 각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팅이 정말 어이없게 빗나갑니다. 실제로는 공이 거의 코너 플래그 앞에서 나갈 만큼 아예 0점이 맞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 무드릭이 여기서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려면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최소 수비의 몸에 맞는 볼이라도 슈팅이 나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슈팅의 정확도는 너무 아쉽죠. 그럼 무드릭이 좋았던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았던 장면들을 또 보면 저런 슈팅 장면이 머릿속에서 싹 잊혀질 정도입니다. 지금 노팅엄의 뒷공간을 무드릭이 띄워주는데 공 쪽을 보고 있는 수비수와 먼저 뛰어들어가는 무드릭, 이 두 명의 속도 차이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무드릭이 일단 저렇게 뒷공간으로 먼저 뛰는데 정확한 패스가 들어온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속도로 따라잡을 선수가 몇 명 없습니다. 진짜 개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퍼스트 터치도 완벽했습니다. 왼발로 바로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게 안쪽으로 쳐놓고 오른발로 반대쪽 포스트 보면서 깔끔하게 슈팅합니다. 첼시 보드진들도 이런 장면을 원해서 무드릭을 데려왔을 거고 이 장면이 바로 무드릭의 장점을 그대로 엑기스처럼 쭉 짜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찬스 메이킹도 괜찮은 무드릭인데요. 이렇게 잭슨이 뛰어가는 걸 보고 무드릭이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패스 퀄리티 내지는 구질을 보면 킥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들만 봤을 때는 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킥에도 기복이 많다는 거죠. 무드릭의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탯을 보면 조금 아쉬운 수치들이 많습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서 뛰는 윙어 대비 절대적인 패스
패스 성공의 양도 적고요. 패스 정확도 역시 리그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나마 롱패스 정확도 반대 전환 한 번씩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 롱패스 정확도는 좀 괜찮았고요. 나머지 수치들 역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비 능력에서도 많이 아쉬웠는데 아니 뭔 윙어도 수비를 따지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현대축구에서는 윙어의 수비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서의 모든 지표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지표는 수비수랑 비교한 게 아닙니다. 같은 포지션에 뛰는 윙어들과 비교했을 때의 무드릭의 수비 스탯입니다. 특히 뭐 다른 스탯은 그렇다 치는데 회복이라고 불리는 리커버리가 아주 하위권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이나 이럴 때 수비로 내려가주는 속도 내지는 풀백이 빈자리를 커버치는 그런 양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드릭은 수비가 좀 아쉽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본업, 공격이나 드리블 돌파 이런 데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겠죠. 지금까지의 무드릭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미친 듯한 속도입니다. 공 달고 뛸 때나 공 없을 때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 역시 괜찮습니다. 그 오프더볼 공간을 파악한 능력과 빠른 스피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무드릭은 뒷공간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터치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았던 슈팅들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땐 정말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비 가담도 아쉽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무드릭의 장점을 살려주려면 오프더볼 움직임의 비율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드릭한테 공이 가지 않더라도 무드릭으로 인해서 다른 수비가 끌려다니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무드릭 같은 선수한테 뒷공간 한 번 뚫리면 나머지 수비들이 속도로 따라잡기 힘드니까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슈팅이나 터치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수비 가담에 관한 것들을 개선하는 게 아마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지시로 수비 내려오라고 많이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스피드도 있으니까 리커버리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업에선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 가담의 수도 늘려주고 슈팅도 0점을 잡는 비율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드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드릭 자체는 가진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능이 튀어나올 때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복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빠른 쓰레기로 남는 것이고 이런 기복을 줄이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리그 상위권 스피드 드리블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드릭은 이번 시즌에서 반전을 일으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